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파크골프 도우미 제이입니다. 파크골프 입문 3일차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클럽 고르다가 돈 새는 일도 줄고 필드에서 공이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리는 일도 확 줄어듭니다. 그냥 남들이 많이 쓰는 거 사면 되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딱 여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파크골프는 클럽이 한 개라서 쉬운 게 아닙니다. 클럽이 한 개라서 내 몸에 맞는 기준을 못 잡으면 계속 헤매는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체형, 근력, 예산 이 세 가지로 딱 맞는 클럽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한 문장부터 말씀드립니다. 파크골프 클럽 선택의 정답은 가장 비싼 클럽이 아니라 내가 힘을 빼도 똑바로 보내주는 클럽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기준이 3개만 남으면 됩니다. 길이 기준, 무게 기준, 그리고 헤드 그립 기준입니다. 이 세 기준이 맞으면 스윙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첫 번째 축 체형입니다. 체형은 키만 보는 게 아닙니다. 팔 길이, 어깨 넓이, 허리 유연성, 무릎 굽힘 각도, 이게 다 체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장에서 숫자만 보고 고르지 말고 서 있는 자세로 고르라고 말씀드립니다. 클럽을 들고 공을 내려다보는 자세에서 허리가 과하게 숙여지면 길이가 긴 겁니다. 반대로 팔이 과하게 굽고 손목이 몸 앞으로 말려 들어가면 길이가 짧은 겁니다. 입문자는 대체로 83에서 86cm 사이가 안정적입니다. 키가 150대 후반에서 160대 초반이면 83에서 84cm, 160대 중반에서 170 전후면 84에서 85cm, 170 이상이거나 팔이 길고 어깨가 넓으면 85에서 86cm가 무난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참고일 뿐이고 실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드레스에서 시선이 편안한가. 둘째, 클럽을 바닥에 놓았을 때 헤드가 자연스럽게 지면에 평평하게 닿는가. 이 두 가지가 체형 기준입니다. 허리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은 길이가 너무 짧으면 더 위험합니다. 허리가 더 숙여지면서 라운딩 후반에 통증이 올라오고 통증이 올라오면 자세가 무너지고 자세가 무너지면 공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무릎이 약한 분은 너무 길어서 상체가 뒤로 젖으면 하체로 버티다가 무릎이 먼저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체형이란 관절이 편한 자세가 나오는 길이를 찾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멋있게 서려고 하지 말고 편하게 서서도 출발선이 보이는 길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체형에서 또 하나, 손 크기와 그립 두께입니다. 손이 작거나 손가락 힘이 약한 분이 얇은 그립을 잡으면 임팩트 순간 손목이 튑니다. 손이 크고 손바닥이 넓은 분이 너무 두꺼운 그립을 잡으면 정렬 감각이 둔해져 방향이 미세하게 새기 쉽습니다. 초보 기준으로는 2.6에서 3.0cm 두께가 무난하고 중요한 건 힘을 안 줘도 미끄러지지 않게 잡히는가입니다. 손가락 끝이 손바닥을 과하게 파고들면 얇은 편이고 손가락이 너무 떠서 헛도는 느낌이면 두꺼운 편입니다. 내 손에 맞는 두께가 체형 기준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 축, 근력입니다. 근력은 단순히 힘이 센가가 아닙니다. 오래 걸어도 템포가 유지되는가, 어깨가 먼저 지치지 않는가, 손목이 버티는가, 이게 진짜 근력입니다. 파크골프는 걷고 기다리고 치고 또 걷는 스포츠라서 무게 선택이 실력에 직결됩니다. 무게 기준은 500g 전후가 가장 안전합니다. 450g 이하로 너무 가벼우면 공을 맞힌 손맛이 약해져서 거리감이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보는 3개 치게 됩니다. 3개 치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정확도가 떨어지면 또 3개 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550g 이상으로 무거우면 처음엔 안정적이어도 라운딩 중반부터 어깨가 먼저 피로해져 템포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공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무게는 처음 5분이 아니라 30분 뒤에 기준이 잡혀야 합니다. 근력이 약한 분은 가벼운 클럽을 무조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헤드 안정감이 좋은 500g대를 선택하는 게 더 낫습니다. 헤드가 안정적이면 힘을 덜 줘도 공이 밀려나가고 힘을 덜 주면 관절이 편합니다. 특히 손목이 약한 분은 진동이 큰 헤드를 피하셔야 합니다. 임팩트 순간 진동이 강하면 손목이 먼저 긴장하고 긴장하면 그립을 더 꽉 잡고 꽉 잡으면 손목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근력 기준의 핵심은 진동이 과장되지 않는 헤드입니다. 또 하나, 근력은 스윙 크기가 아니라 템포입니다. 같은 사람도 템포가 일정하면 공이 똑바로 가고 템포가 흔들리면
공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게가 나에게 맞아서 템포가 일정해지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매장에서 클럽을 들고 10초만 흔들어 보세요. 어깨가 들썩이면 무겁습니다. 손목이 흔들리면 가볍습니다. 팔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헤드가 안정적으로 따라오면 맞는 겁니다. 세 번째 축 예산입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선택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도 기준을 지키면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새 제품이냐 중고냐입니다. 저는 입문자에게 중고도 충분히 추천합니다. 대신 4가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페이스 균열, 헤드 흔들림, 샤프트 휨, 그립 갈라짐. 이 4가지가 있으면 절대 사지 마십시오. 반대로 이 4가지가 없으면 중고도 훌륭합니다. 특히 그립은 교체가 가능하니 상태만 너무 나쁘지 않다면 교체 비용까지 계산해서 예산을 맞추면 됩니다. 예산이 빠듯할수록 겉모양보다 안정감에 투자해야 합니다. 화려한 디자인이나 유명 모델 이름보다 임팩트 소리가 부드럽고 진동이 과장되지 않는 페이스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멋을 사는 게 아니라 기준을 사는 겁니다. 볼이나 액세서리는 나중에 바꿔도 됩니다. 하지만 클럽이 흔들리면 연습이 흔들리고 연습이 흔들리면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클럽의 기본 안정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체형별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상체가 길고 다리가 짧은 체형은 같은 키라도 숙임이 커지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은 길이를 한 단계 길게 가는 것보다 서서 공을 봤을 때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상체가 짧고 다리가 긴 체형은 허리가 덜 숙여지지만 팔이 멀어져 손목으로 끌어당기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은 길이를 너무 짧게 잡지 말고 클럽을 바닥에 두었을 때 그립 끝이 배꼽 아래쯤 자연스럽게 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팔이 짧은 편이면 길이를 무리하게 줄이기보다 스탠스를 조금 좁혀 중심을 세우는 쪽이 더 안전합니다. 팔이 긴 편이면 길이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무게 중심이 안정적인 헤드를 선택해 과한 팔로스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형에서 놓치기 쉬운 게 어깨의 가동성입니다. 어깨가 뻣뻣한 분이 무거운 헤드를 쓰면 백스윙이 커지면서 어깨가 먼저 뻐근해집니다. 이런 분들은 헤드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모델을 피하고 진동이 부드럽게 올라오는 페이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어깨가 유연한 분이 너무 가벼운 클럽을 쓰면 템포가 빨라져 손목이 먼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게를 조금 올리기보다 그립 마찰감이 안정적인 제품을 골라 손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력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팔을 들어도 어깨가 쉽게 피로하지 않은 분은 표준 500g 전후가 가장 무난합니다. 팔 힘이 약하거나 어깨 통증이 자주 있는 분은 480에서 500g 범위에서 헤드, 안정감이 좋은 모델을 고르시면 됩니다. 체력이 좋은 분이 520g 이상을 쓰면 처음엔 탄탄한데 라운딩이 길어질수록 스윙이 무거워져 템포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좋다고 무거운 걸 선택하기보다 내가 마지막 홀에서도 같은 속도로 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제 매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30초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클럽을 바닥에 놓고 어드레스를 잡습니다. 허리를 억지로 숙이지 않아도 눈이 편하고 턱이 들리지 않으면 길이가 맞는 겁니다. 둘째, 그립을 힘 30 정도로만 쥐고 클럽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손목이 꺾이거나 손가락이 아프면 두께가 맞지 않습니다. 셋째, 헤드를 공 없이 잔디나 매트에 톡 하고 내려봅니다. 소리가 너무 날카롭고 손에 쨍하게 진동이 올라오면 장시간 라운딩에 피로가 쌓입니다. 소리가 부드럽고 손바닥 전체로 진동이 퍼지면 안정감이 좋은 겁니다. 넷째, 3회만 아주 작은 스윙을 해봅니다. 한 번은 느리게, 한 번은 보통, 한 번은 약간 빠르게. 3번 모두 헤드가 같은 궤도로 따라오면 그 클럽이 여러분을 기준으로 잡아주는 클럽입니다. 예산도 단계로 정리하겠습니다. 입문 예산이 낮다면 새 제품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을 무작정 고르는 것보다 상태 좋은 중고를 추천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가 새 제품 중에는 진동이 크고 그립 품질이 떨어져 기준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 예산이라면 그립 품질과 페이스 안정감이 좋은 모델을 최우선으로 보시고 디자인이나 브랜드는 그 다음입니다. 예산이 넉넉하다면 진동 저감, 균형 헤드,
좋은 그립 재질을 갖춘 모델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높아도 내 몸에 안 맞으면 공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산은 성능을 올리는 돈이 아니라 내 기준을 오래 지켜주는 돈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상황을 더 짚겠습니다. 매장에서 두 길이가 모두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짧은 게 컨트롤이 좋다라는 말부터 믿지 마십시오. 기준은 컨트롤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더 편한 길이는 어드레스에서 목과 어깨가 편하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며 손이 몸 앞에서 억지로 긴장하지 않는 길이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애매할수록 스윙을 키우지 말고 스윙을 줄이십시오. 작은 스윙에서도 공이 직선으로 굴러가면 그 길이가 정답입니다. 또 예산과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입문인데 얼마를 써야 합니까? 저는 금액보다 우선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낮다면 헤드 흔들림 없는 중고, 그립 상태 양호, 페이스 손상 없음이 1순위입니다. 예산이 중간이면 진동 저감과 그립 품질이 1순위입니다. 예산이 높아도 가장 먼저 볼 것은 내 몸이 편한 길이와 무게입니다. 이 순서만 지키면 가격이 아니라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할 수 있는 10초 점검을 하나 더 드립니다. 거울 앞에 서서 클럽을 잡고 어드레스를 해보십시오. 턱이 들리거나 어깨가 올라가면 길이 또는 무게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어깨가 내려가고 팔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그 클럽은 여러분의 몸을 보호해주는 클럽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보가 클럽을 고를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 5가지를 짚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길면 멀리 간다고 생각하는 것. 둘째, 무조건 무거우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셋째, 그립은 아무거나 끼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넷째, 헤드 소리가 크면 잘 맞았다고 착각하는 것. 다섯째, 남이 추천한 모델이 내게도 정답이라고 믿는 것. 이 5가지만 피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체형은 편한 자세가 기준이고 근력은 템포 유지가 기준이며 예산은 안정감 우선이 기준입니다. 길이 83에서 86, 무게 500 전후, 그립 2.6에서 3.0, 그리고 진동이 과장되지 않는 헤드.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첫 클럽을 정답으로 만들어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